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금리와 연결된 DLS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데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고 노후 연금 등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특별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DLS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은 이제 판매처에 따라서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이 DLS, Derivative Liquid Stock, 펀드는 이제 F는 펀드가 되는 건데요. 네. 증권사에서 판매한 것은 이제 DLS, 시큐리티를 붙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판매한 것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팔게 되니까 DLF. 그래서 약간 판매처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 다른데 이 상품이 뭐냐? 뭐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네. 구조화된 상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요.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금리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3% 올랐으면 3%가 먹고요. 만약에 뭐 빠졌으면 빠진 것만큼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구조화 시킨다라는 것은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독일 국채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독일 국채가 앞으로 마이너스 0.3% 밑에까지만 안 빠지게 되면 네. 5%의 수익률을 줄게. 대신에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 이상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 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라는 독일 국채 금리라는 거의 이동에 따라서 또 다른 구조화시킨 상태의 상품들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상품. 그러니까 파생 결합 증권인 DLS, DLF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해외 금리와 연계를 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유럽의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들이 안전자산에 몰린다. 그래서 뭐 미국 국채 10년물, 독일 국채 10년물,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자산에 몰린다는 건데요. 지금 약간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 독일 국채 10년물이 지금 마이너스 0.68%, 네. 뭐 약 마이너스 0.6%. 이건 그러니까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기는커녕 지금 어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돈들이 지금 많이 몰려갔다라는 건데 이것을 판매한 것이 이제 독일 국채 상품을 먼저 보면은요. 올해 한 3월, 5월 이때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0.15%, 네. 0.16%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금리가 마이너스 0.3 혹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지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그렇진 부분에 않습니다. 대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걸 몰랐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 3월을 일단 되돌아보면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물과 3개월 이 차에 뭐 금리 역전이 네. 일어났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장기채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갔을 때는 특히 이미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대로 된 판매처라면 그때도 0.1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좀 조짐은 네.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아니한 판매였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고등이 충분히 켜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네. 이런 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었고 판매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일관된 네. 주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갈 텐데요. 뭐 이제 카페에서는 이런 글들이 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이 독일 국채 연계된 이 DLF를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판매사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안전하게 네. 곧 있으면 이제 만기가 9월, 10월, 11월에 도래를 하거든요. 10월쯤에는 5%를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틀린 판매입니다. 이거는 독일이 망하든 안 망하든과 상관없이 독일 국채 금리가 그 기간 동안 만기 기간 동안 어디서 움직이느냐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레벨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의 조건이 독일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독일의 금리를 금리가 정한 그 부분인 기간 동안 것이기 어디서 때문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판매라고 하면 이제 조사는 분명히 해봐야 되겠지만 불안전 판매에 대한 네. 분명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국이 전수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상품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네.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말 터졌을 때 키코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환율 간의 거래 상품이 이제 유사한 상품이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피해 액수는 거의 한 3조 원도 넘은 수준이었었는데 그 뭐 재판을 거쳐서 실제 피해 본 대상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배상을 받았는데 그 배상액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피해자들과 당국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뭐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좀 과정을 거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만기 때 손실률이 최대 95%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95%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해당 상품에 가입된 금액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예. 개인별로 따져보면 100%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요번에 문제가 된 네. 상품을 나눠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상품입니다. 하나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했던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과 연계된 구조화 상품, 이 DLS와 DLF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이제 이자율 수합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것과 영국 7년물짜리 시합 이 수합이거든요. 이자율 수합. 이 두 개를 놓고 가입 시점 대비 이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또 놓고 구조화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두 개 전액 판매가 8,224억이고요. 이 중에 7,326억은 개인으로 돌아갔고요. 이 독일 국채에 들어간 게 1,226억,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수합에 따른 게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이 1,300억에 달하는 독일 국채 연동 DLS와 DL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바로 9월, 10월, 11월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라면 100% 원금 다 날릴 가능성이 9월 만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대 떨어진 게 이게 막 갑자기 급등해서 0.1% 안으로 들어올 상황은 지금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서 말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수합에 따른 DLS, DL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좀 긴 편인 건 사실이에요. 2020년, 21년, 22년이어서 이때는 일단은 구조화된 그 구구안을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다시 반등하거나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겠지만 그건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거의 이 역시도 지금 95%는 현재 구간만 봤을 때는 원금 뭐 잠시 구간에 분명히 들어섰습니다. 만기를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놀라운 상품이요. 이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파생 같은 경우에 만기 연장이라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거는 법인데 그게 없이 바로 일회성으로 9월, 10월, 11월에 만기인 것이고 이 조건을 잘 보시면은요. 한쪽은 그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뭐 마이너스 0.3% 혹은 마이너스 0.6% 이상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5%를 준다. 그 대신 떨어지면 최대 100%를 다 날릴 수가 있다라는 조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얻는 수익은 5%에 불과한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100%를 다 날린다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걸고 설계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상품의 가입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이 네.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불안전 판매였었다. 나는 정말 상품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국에다가 자신들의 사례를 이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이거 판매한 곳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방증하기 위해서 녹취록이라든가 또 우리 보면은 뭐 고지를 알고 들었으면 이런 이제 본인의 서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또 맞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과정들이 좀 상당히 좀 힘겨운 과정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